네, 현재 시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눈에 띄는 특징주를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집중해 주세요. 고스톱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도 눈에 띄지만 테마주도 눈에 띄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건 외국인의 선물의 매수가 이렇게 강한데 코스닥은 0.48%, 네. 코스피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오후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을 만한 섹터의 주인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주인이 없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쪽은 이제 반도체였는데 지금 반도체에서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으면서 수급이 굉장히 또 부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더 이제 불을 부었던 건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스라든지 유전이 또 발견됐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 이쪽으로의 수급의 쏠림이 굉장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승자는 없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도주도 속상하고 테마주들도 지금 보니까 사실 지금 시간대부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윗꼬리가 달리는 기업들이 다소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수급의 공방이 정말 빠른 상황. 아마 시장은 딱 하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액면 분할 이후에 엔비디아가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의 어떤 방향성을 좀 탐색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고스톱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성적표 어땠는지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성적 확인하고 가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이번에도 9개나 고스톱 적중률이 달성됐네요. 90%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가 되어야죠. 네, 오늘 이거를 10개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종목 볼게요. 인기 검색 상위 혹은 장중 시세 급변이 나온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셀트리온도 있고요. 오스코텍도 있고 현대차, BH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인기 검색 1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 볼게요. 오늘 한 2, 3%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상승의 배경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 덕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모를 TC본딩 장비업체 후보자가 또 생겼다라는 그 기대감 덕일까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안 좋은 악재란 악재는 다 쏟아대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이 라인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방사능 피폭을 받았다라는 이슈까지 있을 만큼 굉장히 좋지 못했던 뉴스가 좀 많았었는데 정말 하루 만에 또 이제 급반전하는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동안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NCF 계열, 그러니까 필름을 지금 쌓아서 올리다 보니까 지금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사용하고 있는 MUF 공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미반도체하고의 이제 관계가 껄끄럽다 보니 그동안 진행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이 많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정밀기계가 정말 SK하이닉스로부터 퀄테스트가 통과돼서 양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만 바라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약에 이 NCF 계열에서 성과를 못 낸 삼성전자가 정말 하나정밀기계와 손을 잡아서 새로운 어떤 동맹을 형성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1등이었던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2등, 3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정말 잘해보자라는 또 힘이 모일 수 있다 보니 오늘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성 팀장님, 저희가 오늘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방송에서 지금 당장 독점적 지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너무 과한 해석이다. 기사가 좀 자극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네. 해주셨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아닌 누군가 손잡을 가능성에 오늘 올랐다라고 판단하면 그 기사에 힘을 좀 실어주는 의견이신 건지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싸움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하나정밀기계는 한미반도체는 지금 자존심이 굉장히 구겨질 법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듀얼 벤더를 취하는 입장,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원화, 3원화를 해야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고 그렇죠. 기술적인 발전을 또 이뤄낼 수 있다 보니 정말 자연스러운 것인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전체 100% 중에 90%를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정밀기계가 정말 몇 프로까지 올라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간까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AI 시대에 HBM이 필요한 시점은 지금 당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정밀기계
이제 뭐 승인 받고 이제 수율 테스트, 올리고 네. 테스트하고 승인 받고 가서 라인 깔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좀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존심이 좀 구겨질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먼저 지금 성장을 해온 그리고 여기서 한 방이 더 남았다면 삼성전자와의 어떤 우호적인 그림 이거였는데 이것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다 보니 주가는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한미반도체를 아마 바라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다. 그런데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는 고입니까 수급입니까? 당연히 고죠? 고해야죠. 네. 삼성전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없는 것이고 오. 반도체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최근까지 SK하이닉스가 정말 잘 케어했지만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할 지금 모습들 그리고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고 대신에 매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본인의 계좌에 맞게 좀 길게 보시면서 유연하게 담아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그 회사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타이밍 싸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전에 코로나19 치료제도요, 정확한 타이밍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딜레이 되면서 나중에 치료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이밍도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잘 고려해 주세요. 삼성전자는 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SK로 넘어가 볼게요.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주가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어요. 네. 저 궁금한 거 오늘 그 증권가에서 1조 3천억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 언급 때문에 오른 겁니까? 아니면은 또 SK그룹이 워낙 석유화학 쪽의 강자니까 이 팔광구 테마로도 또 묶인 겁니까? 1번이겠죠. 1번입니까? 후자의 어떤 조건은 SK 이노베이션만 지금 해당이 된 것 같고 SK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금액의 위자료, 어떤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크다고 여기서 한번 놀랐었고 두 번째로는 2심이란 말이에요. 1심과 어느 정도 괴리는 이해할 만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SK그룹 자체가 지금 자금 압박이 정말 좀 극심하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SK하이닉스의 HBM이 안 터졌더라면 SK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정말 힘들 법한 상황이었어요. HBM이 터졌다 한 지금 상황도 사실은 자금적으로 그렇게 원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보유 어떤 주식을 통해서 매도 담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하고 혹은 만약에 여기서 지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또 지분을 얻기 위해서 또 여기저기 또 매수세가 또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복잡 미묘한 관계들이 좀 얽히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하루 이틀 정도의 기술적인 어떤 쉬어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SK만큼은 계속해서 좀 노이즈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플랜이 짜져 있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제 관심도는 좀 우리가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테마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쪽은 잠시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가 나오고 3거래 연속 급등을 보여줬어요. 근데 네. 오늘 현 구간 1.48% 상승 윗꼬리가 달렸다. 쉬어갈 타이밍이다인 건가요? 고이긴 한데 고예요 네, 또? 고이긴 한데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고이지 오. 없으신 분들한테 지금이라도 보자라는 의견은 절대 아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현재 팔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죠. 조금 더 보자. 네. 네, 그래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의견은 아니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주들도 뜨겁습니다. 상승 테마 안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잘 팔리나 봐요. 일단 뭐 전기차의 캐즘을 하이브리드가 커버한다라 그랬는데 주객이 전도돼 버렸습니다. 맞아요. 일단 전기차보다도 하이브리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 현대차, 기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들도 지금 이 모델 차종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차종을 늘린다라는 것은 소비자로서 선택의 폭을 늘리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마진율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글로벌 탑5 안에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네. 하이브리드로도 지금 판매량이 현대차, 기아가 들어갔어요. 오. 그러니까 정말 어느새 현대차, 기아가 글로벌 브랜드의 순위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미국만 바라보던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인 인도 쪽에서 이제 개화가 점점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도 괜찮다, 기아도 괜찮다 하지만 네. 부품주들을 보시는 게 오. 저는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앞서 이제 매니저님께서는 화신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화신도 좋지만 SL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현대차, 기아 굉장히 좋게 보지만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부품주들, 특히나 부품주 안에서도 저PBR 관련주들 많거든요. 뭐 화신과 SL 이런 기업들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주도 같이 보자. 그리고 현대차는 그 의견 주셨는데 네. 이 현대차를 포함해서 자동차주들의 피크아웃 우려는 현재 구간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건가요? 1년 반 전부터 네. 현대차, 기아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매번 있었잖아요. 저 또한 방송에 나와서 네. 피크아웃 우려가 있으니 지금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고 오. 이번 달에도 역시나 수출 데이터가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을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피크아웃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드리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희가 오늘 좀 산유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서는 마치 브리핑을 하면서 속보가 계속 쏟아졌는데 이와 관련된 이슈들 주식시장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움직이면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죠. 네. 특히나 중소형 테마가 아니라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 대다수가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가스공사 상한가 그렇죠. 같잖아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앞서 말씀드린 SK이노베이션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다 엮여 있고 특히나 지금 LS 마니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뭐 시추와 관련한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 네. 최근에 이제 강했던 기업들이 더 강한 그리고 그동안은 정말 거래량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지금 가스 관련주들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쪽에 대한 뉴스 플로우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팩트는 이겁니다. 지금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상용화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긴 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기간에 따른 노이즈에 저는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담아내는 것이 좋지 사실 오늘 저 종목군들은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만의 축제지 없으신 분들이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익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좋긴 하나 좀 쉬어가며 기다리자. 지금 너무 시장에 볼 게 없다 보니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좀 과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고입니까, 스톱입니까?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실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어떤 뉴스가 좀 동반이 된 상황이라서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성 흐름도 있지만 본업 자체로 그럼요.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테마주 워낙 강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볼까요? 오늘 장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Y랩도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6월에 나스닥 네. 상장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 유전 이슈 없었으면 웹툰주가 아마 가장 강한 테마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특히나 Y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네이버 웹툰이 Y랩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죠. 10% 내외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장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있고 네이버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이버 웹툰 안에 또 팬 엔터테인먼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엔터테인먼트라고 있거든요. 또 여기도 이제 만약에 또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Y랩은 계속해서 이제 납품을 하면서 좀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IP 확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Y랩 더 갈 수 있다는 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 더 커졌습니다. 27% 가깝게 올라주고 있고요. 저희 고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가 많은 것 같은데 10개 정리해 볼까요? 10개 종목 고 스톱 의견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BH만 스톱이고 나머지 9개 종목 모두 다 고를 주셨네요.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삼성전자요? 네. 오. 일단은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의 연속성.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에 대한 안정성을 주고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저는 굉장히 많은 또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보실 때 HBM 퀄테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보시지만 기존의 레거시 제품들의 단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HBM이 조금 늦어질 그 사이에 디램으로 커버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 커버도 어떻게 보면 레거시 제품의 단가가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야 커버가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 레거시 제품들의 단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커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는 삼성전자에 굉장히 악재일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애플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죠. 갤럭시 시리즈도 AI 탑재된 제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 팔릴 수 있으니 이러한 것도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한 2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어서 뭔가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200만 원이면 되게 제겐 큰 돈입니다. 큰 돈이죠. 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개 중에 오늘 딱 사야 될 종목 삼성전자입니까? 너무 어려운 왜 질문이세요. 여기서 또 말이 없으세요? 네. 일단 저는 삼성전자에 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샀다라는 가정하에 목표 주가는요? 일단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봐야 되겠죠. 손절가는 의미 없다. 네. 손절가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보지 말라면 안 물어봐야죠.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10개 종목 알아봤습니다. 지난주에 90% 적중률 보여주셨어요. 고맙습니다.